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눈치 보기 장세에 돌입했습니다. 뚜렷한 추가 상승 요인도 하락 요인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 16일 월요일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1800선으로 반등했던 지수는 오늘 추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20포인트에 출발한 이후 상승 탄력을 더 받지는 못하고 보합권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1810선 초반에서 더욱 좁게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깐 매수하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 전환하면서 개인만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쪽에서 1,16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오늘까지 엿새 연속으로 매도하는 외국인들은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0억 원 정도 매수해주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1,81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면 금요일 장중에 3% 넘게 밀렸다가 오늘 장초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반등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0.4포인트 올라서 484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데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 쪽에서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37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100억 원, 기관 쪽에서도 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0.09% 올랐죠. 48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환율은 이틀째 내려서 1,14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급등하며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져진 하방 경직성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전거래일보다 현재 3원 내렸고요. 1,147원 3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으로 시장 분석해보고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은 JP모건 실적 호재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독립기념일 이후로 거의 6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마지막 금요일 날만 미국자나 유로존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네. 특별한 이제 재료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미국에서 이제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JP모건이 런던 고래라 그래서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루머는 10억 불 뭐 얘기도 있었고. 또 40억 불 얘기도 있었고 한때는 뭐 100억 불까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44억 불에서 50억 불 사이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악재가 아닌 호재로 둔갑을 해서 시장을 끌어올렸죠. 2분기 순이익이 42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주당 1.21달러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는 0.7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그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JP모건 영향을 받아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1.6%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12,770원대에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유로존도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악재가 하나 있었죠. 무디스 신용평가기관에서 이탈리아 신용등급 두 단계 강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발행이 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향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탈리아를 건듦으로 인해서 유로존은 더 결성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더 팽배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그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죠. 7.6%가 나왔는데 요것은 8%가 깨진 게 한 3년 만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 정도 지난번에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다른 모습이 지금 아시아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중국만이 하락을 하고 점심시간을 맞이한 모습이고요. 아시아장 대부분 나라는 일단 상승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소폭 상승이라 막판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 쓰고 있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선물의 외국인의 매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은 계속 매도로 대응하다가 지금 방송 중에 약 500개 정도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강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125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이 1180억, 기관은 한 2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투자 포인트라면 오늘 지수는 일봉상 전환선 값인 1827포인트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비로 한 12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 지점까지 올라오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외국인이 일방적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관이 막판에 얼마나 더 사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특히 선물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이 환매 쪽으로 들어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미결이 4,400개 정도를 육박한 걸 봤을 때는 매수 미결이 느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죠.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점이 궁금하다고 보다 자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두 분의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LG전자인데요. 네, 바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LG전자요. 100%. 네, 94,000원의 비중이 100%. 네. 연말까지 가져가면 얼마나 회복될지 궁금하고요. 네. 요즘 LG 디스플레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은데. LG 디스플레이 만약 LG 쪽으로. 디스플레이를 갈아타게 되면 얼마에 들어가면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급하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급하실까 바쁘신가 했더니 종목을 보니까 바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빨리 해볼게요. 잠깐 화면 나갔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단기적으로 어느 연말까지 하고 정도 두 가지지. 가격대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한번 네. 많이 급하신가 봐요. 급한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LG전자 94,000원 비중이 100%입니다.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상담 근데요. 잘해주시니까요. 네.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예. 물타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여쭤볼게요. 바로 상담 시작해봐야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많이 조금. 그렇죠, 급하죠. 왜냐면은 네, 연말까지 또 얼마나 갈지 궁금도 하고 단기적으로 또 얼마나 갈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요즘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흐름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예, 예. 그쪽으로 한번 갈아타게 되면은 어떨까? 또 만약에 갈아타면 얼마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LG전자가 단기로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 그리고 올라갔을 경우 만약에 그 교체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LG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 가격대서 매수하는 게 괜찮을까? 요렇게 정의가 되시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뭐 LG전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거를 지금 현재 59,700원이고 예.
그리고 지금 매수가가 94,000원, 비중 100%. 예. 이게 공교롭게도 매수 타이밍이 참 항상 이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의도하신 건 절대 아니시겠지만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면은 보자. 9만 원에서 9만 원이나 치고요. 9만 원 치고 예. 6만 원까지 하락을 했으면은 지금 한 30%한 손실이죠. 예. 그쵸? 근데 그러면은 올라가려면 50%가 올라가야죠. 그쵸. 이제 올라가려면 이제 지금 회복 되려면. 50%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본전은 좀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지금 현재 LG전자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단기간에 모르겠습니다. 그 50% 이상 주가 회복이 될 수 네. 있을지 그 부분 저도 장담은 솔직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LG전자도 뒤늦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자, LG 디스플레이가 뭐 때문에 올라갈까요? 그거 모르시죠? 예. 보세요. 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OLED TV 그 향후 연구기관으로 그 지정을 받았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OLED 그 패널을 이제는 LCD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LG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실적이 안 나온 게 LCD 때문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LCD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LED 쪽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 새로운 모멘텀을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LCD가 계속 적자가 나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그 OLED 그 LED 패널을 만들면은 그 패널을 만들어서 어디서 TV를 만들겠습니까? LG전자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도 그런 모멘텀을 일단 옮겨 받아야 되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모르겠으면 제가 보는 기술적 반등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기술적 반등을 준다 만약에 그런 그 LED TV 쪽의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라면은 요거는 솔직히 뭐 68,000원 그 정도만 올라가도 뭐 그게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 예. 본전까지 너무 힘들고 그건 솔직히 본전까지 올라간다는 그건 솔직히 그거는 전쟁이죠. 그거는 예.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LG전자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될 조금만 제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TV 화면 보고 계시죠? 예, 예. 보면은 LG전자가 11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요게 작년 9월 달에 5만 2천 원까지 빠졌잖아요. 예, 예. 이때 왜 빠졌냐면은 3분기에 그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된대요. 그래 예. 그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이 되고 1분기 때 흑자 전환된다 그래갖고 바닥 잡고 2분기 때 휴대폰 옵티머스 뷰 있잖아요. 예. 그게 예, 좀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공교롭게도 사신 시점부터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고 탔는데 또 밀려버리죠. 이게 왜 지금 빠지는지 모르죠. 예. 이게 딴 게 아니라 그 실적이 적자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TV하고 가전 부분은 그 원래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흑자 전환됐던 핸드폰 사업부 있죠. 예, 예. 그게 3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한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은 어쨌든 그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셨듯이 거기서 OLED 패널을 양산하고 LG전자가 55인치 OLED TV가 나왔는데 그게 시중에 그 판매가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죠. 예, 예. 패널을 받아가지고 그 OLED TV에 대한 TV가 양산이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예. 휴대폰 그 적자나고 있는 휴대폰 사업부가 다시 예.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다시 괜찮아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요 종목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 좀 또 올라오긴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빠지고 예.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뭘까요? 하방 경직성이 나와야 되겠죠. 예.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등 준다 제가 다른 전문가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서 일단 갖고 계시고 반등 나오면 파세요. 요거 언제 반등 나올지 제가 팔라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그리고 물타기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건.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 일단은 하방 경직성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폰 사업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LED TV 쪽으로 그런 모멘텀이 붙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받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되시죠? 제가 왜 지금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는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자, 요거 수급도 좀 같이 볼게요. 수급도 보면은
참 안 좋죠, 지금. 그 갈색 선이 개인이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그렇죠. 기관이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개인만 사죠. 예. 기관하고 외국인이 파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OLED TV, 스마트폰, 그리고 수급 쪽에서는 기관이든 외국이든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흑자로 돌아섰던 그러니까 잠시만 그 실적도 한번 볼게요. 제가 1분기하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LG전자 실적을 보면은 자 1분기 그 작년 4분기 때 231억 흑자 전환하고 1분기 때 4,480억 나왔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3,7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네. 공식적으로 한 집계가 되니까 2,500억 정도 더 다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2분기는 아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게 근데 지금 아. 일단은 선 반영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3분기 때 다시 실적이 돌아서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LG전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3분기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1분기 때 한 4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스마트폰만 이게 흑자로 다시만 전환이 되면은 적어도 2분기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예. 아직 3분기까지 컨센서스를 저희가 못 봤거든요. 2분기는 제가 네. 컨센서스를 봤어요. 평균 청산이 2,500억이더라고요. 여기는 한 3,700억이라 네. 나와 있는데. 그래서 2분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거의 뭐 기정사실화 네. 되고 있으니까. 뭐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부진한 실적 예고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가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3분기 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돌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뭐 컨센서스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아니면 LG전자 IR하고 통화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다른 전문가들한테 뭐 저 외에 뭐 다른 전문가한테 이 종목을 가지고 의뢰를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가 네. 장담을 해요. 요거 팔라고 네. 말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네. 당장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더구나 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네. 올라갈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방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그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뒤집을 만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2분기는 일단은 죄송한데 포기를 하십시오. 포기를 네. 하시고 일단은 3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네. 적어도 덜 빠지는 구간.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보면은 작년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멈춘 구간 있죠. 예. 요 구간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의뢰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은 추가적으로 누가 봐도 더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하락하는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예. 예. 완만해졌죠. 그렇다면은 하락하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건 뭡니까? 조만간 하반기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그것만 일단 기다려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2차적으로는. 예. 그리고 하반기 인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빠진 주식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드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네.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최선이라고 제 변명 좀 해볼게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예, 예. 궁금한 건 이제 네,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 예. 6만 8천 원 회복된다고 가정하고요. 네, 예. 그러면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랑 또 다른 걸로 에이, 갈아타는 거랑 지금은 들고 있으라밖에 얘기 못 하죠. 이거 어떻게 팔아라 얘기 드려. 아. 100%인데. 그때 가서도 들고 있는 게 9만 원 가서도요? 6만 6만 8천 8천 원. 아, 이거 8천 가서도요? 예, 그거 갖고 나올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봐야 지금 가격대에서 뭐 몇 퍼센트야? 10%?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렇죠. 계속 안 들고 되잖아요.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술적 반등에 파는 거 좀 아깝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7만 5천 원이죠. 그러면 한 6만 8천 원 반등 준다면 제가 빠져나오라 얘기를 하죠. 근데 9만 원에서 지금 뭐 30% 가까이 빠져가지고 이걸 팔고 나오고 했는데 쉽게 그걸 저라도 그거 못 팝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물려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 인상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이거는 절대 팔지 마시고요. 아직까지는. 예, 예.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맞죠?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 죄송하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예예 문화일보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뭐 3분기부터 좋아진다고 막 좋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일단은 뭐 그 내용을 잘 뜯어보세요. 내용 뜯어보면 분명히 LED 팀이나 스마트폰 얘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휴대폰이 좋아진다고 이러더라고요. V자로 반등한다고. 그쵸, 그쵸. 사업이 그러더라고요. 1분기 때 아무래도 휴대폰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일시적으로 나빠졌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예. 이해되시죠? 나빴던 게 이거 지금 1분기 때 좋았던 것이 2분기 때 일시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리포트를 아마 낼 거예요. 아, 그래서 리포트를 보실 때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 믿을 필요 없이 그렇게 조금 구분하실 네. 수 있는 눈만 가지고 계시면은 충분히 리포트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비중 축소도 아니고요. 일단은 갖고 계시고 하반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만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그 뒤에 또 의뢰를 하고 싶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해드리는지 할게요. 예, 예. 네, LG전자 한 종목 저희 상담해 드렸는데 좀 답답하셨던 부분 조금은 풀리셨나요? 예, 예.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LG전자 흐름 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그때그때 저희 개미들의 귀에 예.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LG전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이었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효성이 들어왔는데요. 매수가는 56,500원, 비중이 40%. 이분은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이 점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효성은 이성규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군 자체를 이제 뜯어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유라든지 그리고 산업 자재 그리고 화학 그 업종들도 역시나 속해 있고요. 그러니까 지주사 개념이죠.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이 조선중공업 이쪽까지도 연계가 돼 있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효성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네.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만약에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분명히 화학 쪽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성의 오늘 주가를 누르는 거는 아무래도 그 중공업 쪽하고 아무래도 섬유 이쪽이 좀 누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쪽이 이제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중공업 부분입니다. 중공업 부분들 뭐 상당히 안 좋죠. 그쪽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그 유럽 쪽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재작년도 안 좋았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금 분기별로 보게 되면 네. 분기별로 이익폭이 그래도 손실폭이 줄어들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에 효성이 어떻게 영업을 해왔냐면 그러니까 저가라도 수주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저가 수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자체가 당연히 원가도 안 남고 그렇게 줄어들게 됐었고 저가 수주한 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의 나중에 가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가라도 수주를 해야 다음에도 말 그대로 발주사에서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출혈로 그렇게 영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좀 긍정적인 관점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이미 확대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가 나아질 때,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가 나아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요. 네. 지금 근데 경기가 되게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지금 56,500원이신데 손절가는 제가 딱 잘라서 5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요. 여기서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박스권 보게 되면 상단 부분이 한 5만 6천 원 선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매수가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아직까지는 주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수급 상황도 지금 현재는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지도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부분 5만 원에서 5만 6천 원 부분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멘텀이라든지 뭐 경기가 나아진다 이런 거 나왔을 때 네. 일단은 매수가 부분 도달했을 때는 지금 한 40% 정도인데 절반 물량을 일단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갔을 때는 나머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익성을 충분히 받쳐줄 테니까 그렇게 상단 부분에 갔을 때 역시나 물량 축소 전략,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도 역시나 물량 축소 전략, 이 밴드 구간만 기억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만 원과 5만 5천 원에서 6천 원 부근 밴드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SK인데요.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매도 가격 부탁합니다. 신규 매수가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분도 매수 가격이 좀 높아요.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매도
그 18만 5천 원의 매도가하고 신규 매수가요? 18만 5천 원이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네. 비중 10%인데 매도 가격 부탁드리고 또 신규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네. 질문이. 일단 SK가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18만 5천 원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18만 5천 원까지 뭐 물론 올라와주길 제일 간절하게 좀 바라고 계시겠죠. 아무래도 네. 가장 큰 마음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라올까, 그리고 올라왔다가 또 꺾일까 봐 그게 겁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SK가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지수회사다 보니까 어떤 자회사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게 SK 이노베이션 6월 달에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SK 그룹 내 어떤 종목이 올라오고 있냐면 보신 바와 같이 SK텔레콤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 네. 차트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SK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6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죠. 근데 요 부분 SK 이노베이션한테 영향을 받았고 최근에 그거나 조정받고 7월 달부터 올라오는 거는 누가 봐도 SK텔레콤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답은 나왔죠. SK텔레콤이 꺾이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좀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을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노베이션 아니죠. SK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어느 정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현재 지금 기관에 매수 계속해서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SK텔레콤의 주가를 좀 관찰을 하시면서 네. 기관이 수급이 끊길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라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전 저항대 있죠. 전 저항대가 16만 원인데 16만 원 같은 경우에 11월 달, 작년 11월 달 그리고 작년 9월 때 이렇게 두 번의 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게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16만 원을 좀 돌파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 수급 어떤 그 SK 그룹 내 어떤 회사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서 올라온다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네. SK텔레콤이 뭐 갤럭시 S3 LTE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뭐 실제 큰 영향을 미치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먼저 대응을 하시고요. 기관의 수급이 지속이 되는지 끊기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16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관 매수 여부 꾸준하게 확인하시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봐드릴게요. 1309번님, 슈프리마 매수할까요? 가격 전망, 매도 가격까지 부탁합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매일 보고 계신데 왜 문자는 매일 안 주셨나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슈프리마는 이성규 팀장님. 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리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명하냐면 그 지문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회사 들어갈 때 이 보안 관련해서 지문 찍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슈프리마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회사들에게 이렇게 납품을 많이 하고 최근에 보게 되면 회사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계속적으로 좀 쓰이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일단은 뭐 부각이 된 것도 있고요. 해외 시장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일종의 말하면 모멘텀 자체를 좀 적용한 것들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네. 현재 성장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매출 추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 추이는 뭐 상당히 견고한 모습들이고 워낙에 그 슈프리마의 그 지문 인식 기반 그 보안 관련해서 그런 제품들을 기업 측에서도 상당히 많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이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도 얻고 있어서 일단은 그런 매출 추이는 말 그대로 한번 타게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시장도 그쪽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제품들도 상당히 좋고 다 좋은데 저평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주들이 대부분 보통 그런데 그런 점들 반영했을 때 일단 뭐 차트상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느 정도 뭐 급락세는 진정이 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락세 진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좀 이렇게 틀을 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매물대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 매물대가 발생을 하고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시 한번 급락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뭐 큰 폭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밑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진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손절가를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13,000원 부근이 그 정도로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점만 지켜주신다면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손실은 보지 않으니까 그 점을 꼭 지켜주시고, 성장성으로 사실 따진다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정고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은 15,000원 선 짧게나마 그렇게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슈프리마가 한 종목이 더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 종목 이어서 한번 이성규 팀장님께 여쭤봐 볼게요. 두 번째 슈프리마 보내주신 분은 3861번님이신데요. 대충 지금 상담을 받았을 때 답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수하신 가격이 13,400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이분 목표가가 15,000원 생각하고 있는데요. 들고 가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슈프리마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애청자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개미들의 그 애청자분들은 슈프리마에 참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이어서 한번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에도 한번 이 슈프리마 종목을 아마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분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조했던 거는 이거는 성장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성장주에다가 20%를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네. 절반 정도 저는 축소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 지금 매수가 부근이고, 물론 뭐 수수료 되고 뭐 하고 하면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하시는 게 좋고요. 성장주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10%만 넣어놔도 뭐 2배, 3배 가는 거는 뭐 물론 오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단기적 네. 모멘텀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만 저는 축소하시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표하신 가격 15,000원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61번님 받으셨고요. 그리고 0810번님 SK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오리온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6547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리온 9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인데 오늘 빠지는 이유가 있는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전 SK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네, 시간이 0810번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의뢰를 한번 하시면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SK ENS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오리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는 것만 보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 전체적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오리온의 현재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13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갔죠. 저도 솔직히 오리온이 100만 원이 돌파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0만 원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월봉 차트 보면 상당히 가파르죠. 그리고 일봉 차트 볼게요. 계속해서 최근에 와서 100만 원 돌파 못 하고 계속해서 걸렸죠.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요거하고 비슷한 음식료품 쪽 볼게요. 롯데상강. 마찬가지 롯데상강도 지금 이제 꺾이죠. 네. 같은 업종에서 보시면 음식료 쪽이 같이 꺾이고 있고 최근에도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호텔신라 차트 볼게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올라왔다 지금 최근에 꺾이죠. 오리온이 오늘만 꺾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 같이 동반적으로 꺾이고 있고 같은 업종과 연결시켜 본다면 롯데상강이 꺾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업종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다시 오리온으로 돌아와 볼게요. 오리온이 오늘 지금 이제 3.88% 뭐 4% 가까이 빠지는데 일봉으로 돌아와 보면 이 종목은 지금 이제 95만 원에서 이미 추세가 지금 이제 깨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고점 신호를 얘기할 때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요새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러시아하고 미국 쪽하고 가뭄 얘기 나오죠. 네. 가뭄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곡창지대 가뭄이죠. 그럼 곡물 가격이 올라가죠. 곡물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죠. 원재료 가격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이 부담이 되겠죠. 원재료가 부담. 그 핑계가 공교롭게도 많이 오른 시점에서 그 핑계가 나오면서 오리온은 같이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결론을 내보자면은 오리온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꺾이기 위한 이유를 지금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이유를 한번 대본다면 지금 꺾이는 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오른 상태에서 꺾일 만한 이유가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저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이게 100만 원 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100만 원 넘지 못하고 지금 꺾이고 있고요. 그리고 꺾이는 이유가 현재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수급도 한번 봐야 되는데 수급도 보게 된다면은 자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 수급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요 부분 6월 21일부터 매도로 전환이 됐죠.
그러면 이미 외국인들이 이미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4% 빠지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오리온은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놓쳤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60일선 지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평선 매매. 60일선 지지했었는데 60일선 오늘 이탈해버렸죠. 그럼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거는 깼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리온은 손절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SK 상담 받으셨던 0810번님께서는 정태근 팀장님께서 추가로 ELS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오늘은 시세가 시간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내일 정도 정태근 전문가님 다시 출연하실 때 다시 한번 SK 상담 신청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도 가능한데요. 02-3153-2613번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도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바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예, RM바이오요. RNL 바이오요. 예, 예. 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예, 4,022원에 25%요. 25%. RNL 바이오 말고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세요? 예, CJ ENM요. CJ ENM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네. 어떻습니까? 예, 3110원. 네, 3110원이요. 예, 20%. 20%.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되겠죠? 네. 네, 두 종목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네. RNL 바이오 그리고 CJ ENM 두 종목을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먼저 네. RNL 바이오는 4,022원의 비중이 25%라고 하셨고요. 비슷한 네. 물량 20% 비중으로 CJ ENM도 담으시는데요. 매수하신 네. 가격은 31,110원입니다. 네. RNL 바이오와 그리고 CJ ENM 두 종목은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RNL 바이오를 첫 번째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RNL 바이오 혹시 왜 매수를 하셨어요? 전 주식한 지요. 네. 나이 듣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요. 네, 이 방송을 보다가 누구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전문가님네 전문가님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아니고 이제 나와서 이거를 매수하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네네. 지금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그냥 바이오니까 네. 바이오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니까 제가 네.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내가 매수의 단가까지 올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막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추가로 매수해서도 이렇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할 수도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네. 이 기업이 흑자를 몇 년 동안 못 보고 있어요. 계속 적자입니다. 네. 첫 번째로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기세포 관련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요. 예, 예. 근데 줄기세포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님도 줄기세포 해가지고 뭐 쓰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특별한 거 없어요.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 줄기세포라는 게 말 그대로 그게 잘 되게 되면 정말 좋긴 한 거지만 실제로 매출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좀 무슨 루머 같은 게 돌았어요. 이 미국에서 RNL 바이오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그래서 루머들이 돌면서 지난주에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런 우려감들, 그러니까 뭔가 이 기업이 잘못했다 아니면 누가 루머를 퍼뜨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렇게 자본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투자 대상 기업들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과감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 상태도 잠식 수준에 좀 들어가기 직전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죄송하지만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J E&M인데 네. CJ E&M 계속 하락하죠. 네. 네, 이 회사가 영위하는 부분이 뭐냐면 뭐 방송 사업 부분 그리고 게임 사업 부분 뭐 음원 유통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예. 근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방송입니다. 방송. 요즘에 채널들 예. 엄청 많죠. 예. 채널도 엄청 많다 보니까 광고 수주가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수익성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다가 CJ E&M이 넷마블이라는 게임 유통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있는 게임들이 특별하게 엄청나게 매출을 올릴 만한 그런 게임들도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방송 사업 부분은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게임 사업부가 안 돼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네. 느리지만 이 기업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서 방송 사업부만 괜찮더라도 지금 이 정도 주가 수준은 그래도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손절가만 우선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손절가는 24,000원까지는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네. 24,500원 선 지금부터 약 5% 정도의 하락 여력으로 딱 보시고 24,500원 선을 손절가로 좀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수가가 3만 원 선 부근이잖아요. 네. 그 정도 도달했을 때 20% 비중인데 일단은 원래는 매수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항대에 걸리게 되죠. 예.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해드리는 거니까 3만 원 선에서는 비중 축소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예.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요. 좀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많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보고 이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8501번님께서 문자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어요. 원익 IPS인데 매수가는 6,100원, 비중이 20%. 단기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번은 조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그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반도체, 웨이퍼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AMO LED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주가 빠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가 매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일단 물론 빠질 때 살 수도 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앞전에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6월 19일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앞전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려보시고 요거는 딴 거 필요 없고요. 단기 목표가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6,000원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요거 보시고 여기 손절가 6,000원에 좀 선저가 형성하시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전체저가는 거의 다 내려왔죠. 여기 보게 되면은 작년 8월달 그리고 작년 10월달까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000원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5일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21선까지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한 6,700원 정도 한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좀 6,700원 욕심인가요? 하여튼 6,700원 정도 잠시만요. 제가 선거 드릴게요. 요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왜? 그 앞전에 보시게 되면은 반등이 이렇게 빠지다가도 반등이 한 번씩 크게 나오죠. 빠지다가도 이렇게 한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이전처럼 이렇게 전저점을 지지해준다면은 이 정도의 슈팅은 좀 제가 보기엔 나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700원 단기 목표가 한번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일단 손절가는 6,000원, 단기 목표가 문의하셨던 부분은 6,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1203번님께서 이분도 문자를 여러 번 주셨는데요. 현대중공업과 웅진케미칼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 현대중공업만 봐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대중공업 매수하신 가격은 24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이 20%, 보유 여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현대중공업, 조선중공업 업체들 유럽 네.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몇 번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순간이고요. 사실상 근데 이런 위기들이 해소가 됐을 때 반등세가 가장 빠른 것은 이제 조선중공업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저가 수주, 아까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수주 공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렇게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25만 원 선 전저점 부근들을 다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도 분명히 유럽발 문제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그 연말 부분에 보게 되면 분명히 25만 원 선 여기도 역시나 지탱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보실 수가 있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또 문제 불거지면서 내려와서 또 25만 원 선 지지를 하다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탈을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투매 물량들을 내놓죠. 거래량이 조금 더 빠진 것을 보게 되면 투매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위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위협하는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유럽 시장이 안정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만 나왔다 하면 다시 한번 다시 25만 원 선 위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네. 매도를 한 이후에 25만 원 선은 확실히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수주가 확실히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팔고 25만 원에 사면 손실이죠. 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탈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물량들을 좀 처분하는 것이 옳은 투자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현대중공업 지금 정리하시고 25만 원 지지 여부 확인하신 뒤에 다시 들어간 다음에 손실을 줄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상담할 수 있을까요? 짧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1141번님께서 비가 온 뒤라 대구 날씨가 아주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나우콘 보내주셨는데요. 8,500원 매수하신 가격이고 비중이 15%.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 8,500원 15%. 네. 매수 잘 하셨네요. 매수 예. 잘 하셨고 이제 팔기만 잘 팔면 될 것 같은데 한 10%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으면 이제 좀 팔아도 안 될까요? 이런 종목. 일단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길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 3일 동안 지금 이제 9,500원 계속 저항되고 있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부침 자리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부터 보셔야 될 부분은 내일 오늘 쪽 말고요. 내일 쪽까지 지켜보시고 내일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최근에 부대꼈던 가격 잡아먹으면서 긴 양봉 출현하면은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단기간에 한 10% 수익 보시고 좀 빠져나온 쪽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내일 쪽에서 9,500원 돌파하는 양봉 나오게 된다면은 화면 표시된 것 같이 이런 양봉 나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 수익 실현 하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나우콘까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또 기회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